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와 한국의 직장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와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이 직장 문화의 차이가 참 크게 느껴졌었는데, 물론 좋은 것도 굉장히 많고 뭐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거라고 하면은 일단 업무 시간입니다. 이 업무 시간이 저는 현재 7시 반에서 4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거의 뭐 조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시간인데, 여기서는 대부분 정시에 퇴근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처럼 9시, 10시까지 일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뭐 작은 그런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는 또 완전히 다른 이제 문제고, 이제 저같이 큰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 사무직에 일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도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보통 9시까지 출근이지만 보통 뭐 8시나 7시 반에 출근을 하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회사에 남아가지고서는 딱히 일은 안 해도 늦게까지 있고, 팀장 입장에서는 뭐 팀원들이 남아있으니까는 내가 좀 남아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팀원들 입장에서는 뭐 팀장님이 있으니까는 내가 먼저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야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뭐 남의 눈치 보고 이래서 야근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런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항상 매니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고 막 이랬는데, 그거는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업무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지, 시간은 여기는 뭐 크게 그 정해진 40시간, 뭐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제 표준적으로는 40시간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대로만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제가 본 약간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된 경우도 하나 있긴 했는데, 이 40시간을 정말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엔트리 레벨에 있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휴가를 가서 그 사람 휴가 업무를 제가 이제 인계를 받고 일주일 동안 인계를 받아서 업무를 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사람도 4시까지 일을 했는데, 이 업무 인계를 저한테 해줘야지 제가 다음 주에 일을 하잖아요. 근데 뭐 한국 사람 같으면은 아마 여기서도 뭐 이제 흔하지는 않은 경우인 것 같은데, 뭐 휴가 가기 전에 급한 업무는 다 끝내놓고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무리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조금 뭐 한두 시간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경우, 그러니까 업무를 급한 업무를 끝내놓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4시까지 일을 하고 다음 주 휴가인데 자기는 4시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급한 업무를 저한테 다 넘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한 10개, 20개를 저한테 이렇게 포워딩을 다 해주고 갔는데, 참 그때는 정말 어이가 없다. 이게 정말 문화적인 차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사실 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는 그거는 좀 약간 캐나다 기준에서도 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굉장히 약간 익스트림한 예이긴 하지만, 여기는 어쨌든 그 업무 시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고, 뭐 하지만 여기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업무 시간보다는 업무 능력, 성과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 뭐 업무 시간 이후에 일하는 사람도 많고, 뭐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래서 사실 뭐 딱히 그 업무 시간이 잘 지켜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칼퇴근, 그러니까 퇴근 시간을 지키는 문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 하지만 이제 4시 끝난다, 4시 반에 끝난다 이러면 한국에서는 거의 뭐 조퇴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그 시간 동안 뭐 하냐. 이전에 뭐 저 한국에서 한번 퇴근을 일찍 한 적이 있는데, 뭐 제 상사가 농담으로 뭐 야, 지금 퇴근하면은 저기 살 탄다고, 좀 이따 퇴근하라고 뭐 이런 농담도 하고 뭐 이랬는데, 여기서는 하지만 그게 빨리 퇴근한다고 그 모든 시간이 다 그렇게 여가 시간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이랑 다른 점이, 여기는 다 이제
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저희 가족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한국처럼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을 대상들이 없어서 퇴근을 일찍 하고 집에 가더라도 대부분 집안일 하거나 이런 시간이지 뭐 그 시간을 100%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이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 반, 4시 퇴근한다 이러면 다들 깜짝 놀라지만 그만큼 그렇게 환상적이지는 않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뭐 장점은 장점입니다. 그냥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한국처럼 그렇게 완전 놀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가장 큰 차이라고 느꼈던 거는 나이입니다. 나이. 한국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고, 나이가 많을수록 조직에서의 위치도 올라가게 되고, 대부분 그게 나이 순으로 되잖아요. 물론 1, 2년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제 보스다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좀 약간 좀 뭐랄까 창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회사에선 나를 나가라고 하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이는 물론 여기서도 위에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대리에서 뭐 과장 될 때 몇 년 최소한 일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능력만 있으면 훨씬 빠르게 진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뭐 자격 요건에 뭐 경력이 5년에서 10년 뭐 이런 식으로 본 적은 있지만은 뭐 가령 뭐 이 레벨에서 5년 동안 있어야 되고, 이 다음 레벨 가려면 또 뭐 5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국처럼 구체적으로 나이에 대해서 경력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취직한 회사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 매니저가 2명이 저를 인터뷰를 하러 들어왔는데, 왼쪽에 앉은 사람은 약간 머리도 약간 이렇게 벗겨지고 흰머리에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머리도 있고 뭐 흰머리가 아니라 약간 회색 정도의 머리였고,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는 당연히 한국 이제 개념으로 왼쪽 사람이 상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이 오른쪽 사람의 부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나이가 더 많았지만 전혀 나이에 대해서 뭐 내가 이 사람이 나이가 적은 보스한테 내가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약간 뭐 수치스럽다 이런 뭐 그런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우리 팀에 이제 그 은퇴를 앞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버언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사실 팀에선 제일 많았죠. 왜냐면 은퇴하기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이제 흥미로워서 저희 그때 팀 동료들한테 한국에서는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 뭐 나이가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팀을 매니지할 수 없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면 뭐 버니가 우리 지금 보스가 돼야 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제가 크게 또 문화적 차이라고 느꼈던 거는 휴가입니다. 휴가. 한국에서는 휴가했을 때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휴가 시즌이 아닌데 휴가를 쓰면 뭔가 좀 약간 이상하고, 내가 또 휴가를 쓰면은 또 팀원들이 내 업무를 백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팀원들한테 노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휴가를 다 못 쓰게 되고, 연말 가면 연차비를 받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연말에 가가지고서는 회사에서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해서 막 연말에 또 막 휴가 쓰느라고 날리고 이런 이제 얘기를 듣는데, 저도 이제 그랬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휴가는 본인이 계획만 하면은 뭐 크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차가 올라가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휴가가 점점 많아지고, 뭐 회사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막 5주, 6주 휴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휴가를 막 4주를 한꺼번에 몰아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또 웃긴 점은 그런 사람들이 휴가 계획을 그렇게 세우면은 또 회사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이렇게 템프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이게 한국 개념으로는 참 이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구나. 한편으로 저도 얼른 이제 휴가가 4주가 생겨서 한 달 한번 놀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휴가는 정말, 여기서는 휴가를 쓴다 그러면은 그래 그건 너 휴가고 뭐 그거 당연히 네가 써야 되는 거고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휴가 이 문화도 참 차이가 많고, 또 여기서도 이제 법으로 병가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5일인가 6일 그 병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뭐 회사 분위기나 아닌 팀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 병가를 휴가처럼 쓰기도 하고요. 뭐 그게 사실 좀 약간 민감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이전 직장에 이제 또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어느 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병가 아침에 전화를 하잖아요. 이제 콜린 식이라고 하는데 여러 명이 이제 콜린 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10명이었는데 4명이 이제 병가를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매니저가 상당히 황당하다, 좀 약간 열받아하는 모습을 보긴 봤거든요. 사실 누가 병가를 하면은 만약에 그 업무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트랜잭셔널 레벨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또 이렇게 백업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업무를 그 당일 동안 두 배를 해야 되고,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찰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날씨가 굉장히 좋은 금요일이었는데 4명이나 콜린식을 해가지고 금요일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콜린식 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병가를 낼 땐 정말 아프지 않으면은 웬만해서는 다 출근을 하고, 이 약간 이렇게 논다는 개념으로 병가를 쓰지는 못하잖아요. 병가를 쓸 때는 그 이유를 자세히 팀장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그 이유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고, 뭐 나는 오늘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는 오늘 콜린식 하겠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 다 그냥 쿨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좋아하진 않고, 또 금요일날 빠지는 게 여러 번 되면은 아마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의심을 가지긴 하겠지만, 정말 아플 때는 콜린식을 하면은 뭐 딱히 뭐 어디가 아프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쿨하게 빨리 잘 쉬고 빨리 나와라 이러고서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물론 아무도 그렇게 막 여태까지 제가 겪어본 보스 중에서 콜린식 했을 때 뭐 이렇게 막 걱정하면서 뭐 빨리 나와라 이런 식으로까지 해준 적은 없고, 대부분 뭐 오케이 하고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끝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더 좀 뭐랄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사람 내가 병가 쓴다 그러면 오케이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뭐 개인별로 뭐 메디컬 컨디션이 있을 수 있고 뭐 사정은 모르는 거고 이러니까는 그런 거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굉장히 이제 쿨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내가 아플 때 이 병가를 쓰게 되는데, 그럴 때도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정말 아파서 내가 회사에 앉아있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병가를 하면은 뭐 다들 쿨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약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정말 제가 신입사원 때 이런 얘기 들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가 정말 몸이 아프면은 일단 회사 출근을 해라. 그리고 정말 아프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때는 네가 당당하게 병가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배가 저한테 팁을 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진짜 아프면은 그냥 집에 쉬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나가서 할 필요 있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여기는 전반적으로는 병가에 대해서는 쿨하고, 뭐 그게 사실 좀 뭐랄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이제 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거 생각나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여러 가지 더 많은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에 시작을 했을 때,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이 3가지가 저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